그 중3 땐가 얘들아 너희가 이제 통계를 중간에 좀 배우게 되는데 뭐 그 통계라는 게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들아 이 통계학에서 배우는 게 여론조사 하는 거거든 얘들아.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배운다라고 너희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아마 기억나는 통계가 어렴풋이 뭐 평균, 뭐 평균이란 말은 많이 쓰니까 뭐 이번 시험 평균 몇이야라고 너희가 계산도 많이 하잖아. 그 다음에 뭐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용어들은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얘들아 수업은 좀 통계 도입이라고 너희가 생각을 해서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진 않아. 그냥 너희가 아 이런 용어가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너희가 알아두면 뭐 크게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좀 가벼운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괜히 좀 용어가 뭐 이산 확률 분포 해가지고 좀 어렵게 나왔는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한데 그 우리가 용어 정리는 한번 할 거야. 이산이랑 연속에 대해서 이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속이란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배울 건데 이거는 뭐 내가 뭐 수1이나 뭐 수2에서도 얘들아 똑같은 이런 개념이 나와서 너희한테 이야기한 적이 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번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이산적인 거는 너희가 딱딱 끊어지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이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이그젬플 바로 들게 뭐 나이 같은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나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뭐 2021년에 18세야. 2021년에 18세. 어떤 친구가 2021년에 18세. 근데 2021년 1월 1일 날 딱 18세가 되거든. 갑자기 17세였다가 18세가 되는데 갑자기 얘들아 2022년 1월 1일이 되면 갑작스럽게 19세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너희가 18세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 202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살아가게 되면 얘들아 늙지. 분명히 1년 동안 늙어. 분명히 늙거든. 근데 계속 18세야. 1월 1일 날도 18세고 12월 31일 날도 그냥 18세야. 그러다가 갑자기 얘들아 2022년 1월 1일이 되면 19세. 우리가 나이를 따질 때 뭐 18.1세, 18.2세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나이는 얘들아 그냥 뭐야? 그냥 나이는 말 그대로 얘들아 18 다음에 19, 19 다음에 20 이렇게 얘들아 어떤 나이라는 변수가 딱딱딱 끊어지지. 18 다음에 19 다음에 20 다음에 21 다음에 쭉쭉쭉 끊어지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뭐 또 다른 예로 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잡아줄게. 니네 뭐 성냥개비 같은 거 갖다가 성냥개비가 있어. 여기 성냥개비 좋아하는 친구도 한 명 있는데 아무튼 성냥개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성냥개비가 있어서 너희가 성냥개비를 계속 이어가지고 길이를 늘린다라고 치자. 자, 내가 이거 뭐 뭘 그리는 줄 알겠지? 빨간색이 그 성냥개비 그 빨간색 그 부분이야, 얘들아. 성냥개비를 하나씩 얘들아 나열을 해가지고 점점 길이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게 되면 말 그대로 길이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늘어나게 돼. 성냥개비 하나가 만약에 3cm다라고 보게 되면 성냥개비 하나 3cm, 두 개 6cm, 세 개 9cm 이런 식으로 길이가 얘들아 3씩 증가하지.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서 증가하지. 이런 걸 우리가 이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내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줄게. 고무줄 있잖아. 고무줄. 니네 고무줄. 고무줄 색깔로 한번 해볼까? 조금 오염된 고무줄이 이렇게 있어. 고무줄이야 이게. 조금 이거를 두껍게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고무줄이 이렇게 좀 있어. 고무줄이 그래서 고무줄을 너희가 양 옆을 딱 잡아가지고 너희가 고무줄을 잡아서 잠깐만 이거 왜 안 되지? 다시 자 고무줄을 너희가 양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길이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나. 점점 이렇게 늘리게 되면 길이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무줄 길이가 점점점 느는 거 맞아? 딱딱 끊어져서 느는 게 아니라 니네 고무줄 정도 늘리는 거 상상할 수가 있지. 길이가 늘어나는데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할 거야. 자 마지막 이그젬플 한번 잡아볼게. 너희가 종이컵에 우리 학원에 얘들아 정수기 보게 되면 얼음 뜨는 것도 있고 물 뜨는 것도 있잖아. 정수기에 4층 가보면. 그래서 너희가 종이컵에다가 얼음을 받으면
얼음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어때? 종이컵 안에 얘들아 얼음의 부피가 늘어나거든. 근데 얼음이 부피가 늘어나는 건 이산적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나올 때마다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근데 니네가 얘들아 종이컵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차는 걸 생각을 해봐 얘들아.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컵에 얘들아 물을 받으면 물의 수위가 말 그대로 점점 이렇게 물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 맞아. 종이컵의 물이. 그럼 이 물의 부피의 변화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연속적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산과 연속의 개념 정도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문제 한번 내볼게. 자, 우리 키가 크는 거더라. 키가 커가는 거. 키가 점점점 커져. 이건 연속적이니 이산적이니 키가 커가는 건 연속적으로 키가 크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연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 맞니? 근데 이산적인 거는 뭐 이산적인 것도 어떤 게 있을까? 나이 말고 이산적인 거. 뭐 계급 같은 거 한번 봐볼까 하더라. 계급 같은 거. 자, 가슴 아프게 어떤 친구가 군대에 갔어. 막 다음 주에 가는 제자들도 있고 다다음 주에 가는 제자들도 있어. 다음 주에 가는 애들은 구정을 군대에서 맞이해. 훈련소에서 얘들아. 불쌍한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계급. 처음에 가면 얘들아 군대 가면 처음에 2등병이야. 근데 몇 달 지나면 갑작스럽게 몇 달부터 몇 달째부터 얘들아 얼마가 되는 거야? 1병이 된단 말이야. 짝대기가 2개야. 아, 거기 2등병이 짝대기 2개가 2등병이 아니야. 제일 족밥이 2등병이야. 짝대기 하나짜리가. 1병이 짝대기 2개. 그다음 짝대기 3개. 그다음에 몇 달 지나면 갑자기 짝대기가 4개로 는단 말이야. 이건 계급의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이산적이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미안. 이산적이라고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계급의 변화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산과 연속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시작을 하자. 앞으로 얘들아 이제 연속과 이산에 대해서 너희가 통계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건 번외로 너희한테 용어 설명 한번 한 거고 오늘 중학교 거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데 잘 봐보자 얘들아. 읽어볼게 바로. 어떤 집단의 애들아 색깔이 겹치니까 어떤 애들아 집단이 있어. 자료 전체라는 건 어떤 집단 니네 반, 뭐 옆반, 다른 반 어떤 반이 있다라고 치자 얘들아. 그 반의 특징을 숫자로 나타낸 걸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야. 그냥 우리 반보다 쟤네 반이 평균이 높네 낮네 평균이 높으니까 쟤네 반은 우리 반보다 좀 더 잘하네 못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대표값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야. 근데 중학교 때 얘들아 그 평균 말고도 중앙값, 최빈값 같은 거를 너희가 배웠을 거거든. 최빈값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들의 애들아 점수를 살펴보니까 1점, 2점, 2점, 3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제일 많이 나온 숫자가 2지. 이걸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반을 보니까 점수가 1, 2, 3, 4, 5래. 딱 가운데 있는 숫자가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3 되는 거 맞아. 크기 순서를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숫자가 3 이런 걸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해.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얘들아 우리가 중앙값과 최빈값 같은 거는 거의 뭐 아예 다루지 않는다 라고 봐도 무방해. 아예 다루지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값 중에 우리는 평균. 근데 평균 정도는 기억나지.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눠준 거. 니네 중간고사 보고 국영수 평균 내봐라 라고 말하면 국영수 더한 다음에 3개니까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누지 않니? 이런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한다. 대표값의 일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뭐 이렇게 뭐 잘하나 못하나 아니면 뭐 GDP 같은 걸 따져가지고 너희가 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잘 사네 못 사네 경제 수준이 높네 낮네 이런 거를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반과 2반이 있는데 1반 친구들과 2반 친구들이 각각 얘들아 10명짜리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일반 애들이 얘들아 시험을 100점 만점짜리 얘들아 시험을 한번 딱 봐봤는데 일반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얘들아 50점을 맞았다라고 칠게. 10명 다 50점이야. 10명 다 50점.
근데 2반 친구들은 5명이 100점인데 얘들아 나머지 5명이 빵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좀 극단적인 예를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모든 애들이 50점을 맞은 일반의 평균도 얘들아 일반의 평균 50이고 야 이거 다 더한다면 이것도 어차피 점수의 총합은 500인 거 맞아? 500 나누기 10이니까 평균은 몇 되는 거야? 50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반이라는 집단과 2반이라는 집단의 평균은 둘 다 50이니까 평균이 같으면 수준이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거든. 1반과 2반의 수준이 똑같다 라고 해석은 할 건데 야 만약에 너희가 어떤 1반, 2반 애들아 그러니까 너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가리키는 입장에서 1반과 2반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야, 1반 같은 경우는 다 50점이니까 애들 수준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딱 50점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수업 진행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야, 2반은 얘들아 100점이 5명이고 빵점이 5명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더라? 100점에 맞춰서 수업하기도 좀 그렇고. 빵점 애들에 맞춰서 또 수업하자니 100점 애들이 너무 또 심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또 빵점인 애들은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버리고 100점인 애들은 어차피 공부 잘하니까 버리자. 나도 100점 아니냐. 놀면 된다. 뭐 이자도 하던데 아무튼 간에 1반과 2반의 상황은 달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놓을 거냐 하면은 일반 평균은 50인데 모든 애들이 얘들아 50점이란 말이야. 이걸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일반 친구들의 점수는 평균 근처에 거의 완벽하게 몰려 있는 거지. 근데 2반 친구들은 평균은 50인데 5명은 얘들아 100점이니까 평균보다 50이나 더 얘들아 어때? 높지. 평균보다 50점이나 높고. 나머지 5명은 얘들아 어때? 평균보다 50점이나 낮단 말이야. 많이 흩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 여기는 얘들아 10명이 다 다섯 하나 둘 셋 넷 5명이 10명이 다 50점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평균에 오른쪽 상황은 얘들아 평균에 플러스 50에 5명 마이너스 50에 5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걸 잘 봐봐야 돼.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 평균 근처에 몰려 있지 않다. 많이 흩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산포도라는 개념을 통계학자들이 도입한 이유가 이게 평균만 가지고 그 집단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너무나 다른 두 집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자가 뭐냐 하면 얘들아 산이 흩어질 산자야. 이게 흩어지다 할 때 뭐 산계하다 아니면 이제 나루토 보나 나루토 같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 닌자 나오잖아 얘들아 카카시가 이렇게 되게 멋있어요. 카카시가 이렇게 산 그러면 닌자들이 이렇게 확 흩어져서 얘들아 적을 찾는단 말이야. 그거 모르냐 이렇게 산 이렇게 하면은 좀 잘 모르나? 나루토도 옛날 영화인가? 아무튼 그래서 너희가 이제 흩어질 산자를 써서 흩어진 분포 정도다. 뭐 이 정도로 봐주면 돼. 분포도 할 때 포도거든 얘들아 포도. 그래서 너희가 이제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산포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포도가 굉장히 작은 거지. 0인 거지 0. 이 오른쪽의 상황은 산포도가 굉장히 큰 거지. 그래서 평균만 따지지 않고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점수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걸 우리가 산포도라고 할 거야. 자, 오른쪽이 산포도가 크다라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산포도가 크면 너희는 얘들아 고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성적이 고르지 않다.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잘하는 애는 졸라 잘하고 얘들아 못하는 애는 졸라 못한다. 고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산포도가 작을수록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말 뜻도 알아줘야지 돼. 이 문제 해석이 좀 돼줘야 되니까. 그래서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많이 써. 근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미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인데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복습도 한번 오늘 시켜주긴 할 거야. 분산이 뭐다, 산포도가 어떻게 구했다 라는 것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 줄 거고.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어떤 집단에 지금은 점수 이야기 했네.
맞아, 얘들아. 1반의 점수, 2반의 점수. 얘들아, 뭐 통계라는 게 꼭 점수만 통계내는 건 아니잖아. 뭐 몸무게 갖다 통계낼 수도 있잖아. 맞니? 그 다음에 잠깐만.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이 뭐 몸무게, 키, 점수 등등등 이런 우리 조사 대상을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는 별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변량 변할 수 있는 양 점수가 변하고 몸무게가 변하고 키가 변하는 거 아니겠니? 고등학교에서는 애들의 별량을 우리가 변수 이렇게 얘들아 용어를 다르게 부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점수라는 변수를 가지고 어때?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몸무게라는 변수를 가지고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이 변수를 조금 더 멋지게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야. 용어니까 일단은 너희가 암기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조사하는 대상 있지? 몸무게, 키, 점수 같은 것을 고등학교 통계에서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중학교 때 변량이라고 불렀던 것을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는 너희가 좀 그 뭐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확률 변수 용어 필기할 건 없는데 너희가 얘들아 이제 확률 변수가 이런 거구나라고 해야 용어 정도는 알아주긴 해야 되겠지. 너희 RPM에 봐도 다 써있긴 하잖아 얘들아. 확률 변수가 무엇이다라고 써있긴 할 텐데 내가 조금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해준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 밑에 한번 보게 되면 요런 걸 우리가 도수분포표다라고 해가지고 너희한테 아마 배웠을 텐데 5명이 있네 얘들아. 전체 친구들이 5명이 있고 요 횟수 턱걸이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뭐 x라고 할게.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많이 나타내거든. 제가 연구한 건 대문자 x입니다. 저는 확률 변수 x를 턱걸이 횟수로 잡겠습니다 라고 너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는 10개 뭐 9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좀 했네 얘들아. 이렇게 됐니 얘들아?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해? 평균 정도는 우리가 알지 않니? 평균이 뭔지 정도는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눈다? 5로 나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평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구해보니까 몇 개가 나왔대? 9개가 나왔대. 턱걸이의 그 횟수가 아니라 9개가 나왔더라 라고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차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편차는 외우는 거야. 편차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가 편차라고 해. 변수에서 평균 뺀 걸 편차라고 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니네? 그러니까 니네 중학교 때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다 이렇게 외우기도 했을 텐데 x-m을 우리가 편차라고 해. 평균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파벳 m으로 많이 나타냈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편차들이 있어. 편차가 10 빼기 9하면 편차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편차의 합은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웠고 편차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그 값을 평균이라고 한다는 거. 얘들아 편차는 그냥 더하면 0이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고 한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그러니까 니네가 아니라 그러면 좀 이제 편차가 큰 어떤 집단에서는 산포도가 큰 집단일수록 이런 편차 값들의 절대값이 클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니 얘들아? 평균으로부터 많이 잘하는 애는 겁나 잘하고 못하는 애는 겁나 못할 거니까 변수에서 평균을 뺀 그 값의 절대값은 당연히 클 거거든. 이해돼?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집단보다 많이 흩어져 있는 집단일수록 편차의 절대값은 클 수밖에 없어. 이 말 이해돼 얘들아? 근데 편차를 그냥 더하면 0 나온다며. 그래서 분산 공식을 얘들아 사람들이 산포도 중에 분산 있다 그랬잖아. 분산 공식을 얘들아 수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일단 산포도가 크다는 건 편차의 절대값이 클 거니까 편차들을 그럼 다 플러스가 되도록 제곱해서 더하자. 편차들을 다 뭐해서 더한 거야?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지금 더한 거야. 편차들을. 근데 내가 이거 뭐지? 여기에 마이너스를 써놨지? 잘못 뺐지 얘들아 내가? 미안. 0이고 얘들아 이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고 마이너스 3인데 미쳤나봐. 9를 빼야 되는데 또 갑자기 10을 빼버렸네 이제. 편차들. 그래서 편차들을 그냥 더하면 0 나오니까 우리가 제곱해서 더합시다. 그래서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했어. 그 다음에 인원수로 나눠준 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자. 분산 공식은 편차 제곱의 합을 인원수로 나눈 거. 그래서 분산을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기도 해. 됐니 얘들아? 더해진 변수들이 누구야? 편차 제곱들을 더한 거잖아. 우리가 봐봐. 키를 더해서 인원수로 나누면 키의 평균이라고 하겠지. 몸무게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누면 몸무게의 평균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아까는 턱걸이 횟수를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눴으니까 턱걸이 횟수에 대한 평균이지. 근데 지금 너희가 여기서 더한 건 뭐야? 편차 제곱을 더했잖아. 우리가 더한 대상이 누구야? 편차 제곱이지. 그래서 분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편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랑 많은 큰 차이가 나는 게 너희가 얘들아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평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얘들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누구의 평균인지를 명시해 주는 거. 아, 내가 구한 평균이 어떤 대상에 대한 평균이구나. 이걸 좀 명확하게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일단 공식들은 좀 기억났니 얘들아? 평균이랑 분산.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됐니? 다시 말하지만 누구의 평균인지, 누구의 분산인지, 누구의 표준 편차인지를 우리가 좀 명시해 주기 위해서 자, 기호 내가 너희한테 내용 설명을 할 건데 자, 턱걸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거 잘 봐야 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한 9라는 평균은 누구의 평균인 거야? 변수 x에 대한 평균인 거 맞아? 우리가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 하거든. 평균이 70점인 집단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70점 정도 맞기를 기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해. 기대하다가 익스펙트잖아 얘들아. 그래서 기대값을 익스펙션 이렇게 부를 거거든. 그래서 평균을 중학교 때는 m으로 썼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x의 평균이 9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쓸 거야. x의 평균이 9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x의 평균을 구한 거구나 라고 명시할 수가 있으니까 이 x는 9입니다 라고 볼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밑에 구한 분산. 야, 분산은 우리가 알파벳으로 V를 쓸 거거든. 분산이니까 V를 쓰는 거야, 얘들아. 는 개소리거든. 베어리어스 X라고 해서 너희가 V를 쓸 건데 분산 4가 나온 것도 이것도 내가 X의 분산, 턱걸이 횟수의 분산을 구한 거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얘들아 좋은 표현이 되는 거고. 니네 아마 중학교에서는 분산을 S제곱 뭐 이렇게 많이 썼었을걸. S제곱으로 썼었을 텐데 우리가 얘들아 그 추억은 다 지워버리고 고등학교에서 쓰는 기호로 얘들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얘들아 니네 이렇게 쓸 거거든. 이렇게 x라고 쓸 거야. 기호가 조금 이제 너희가 좀 낯설기는 하지. 그러니까 니네 얘들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쓰면 돼. 대충 이렇게. 얘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의 소문자야. 수원에서 배우는 시그마랑 달라. 시그마 x 이렇게 너희가 부를 거니까 야 기호야 뭐 어쩌겠어. 우리가 기호야.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지 않겠니? 막 고1 때는 막 알파벳 하다 에 감마 나오면 애들이 막 좀 오메가 이런 거 나와서 당황한 적이 있잖아. 근데 별거 아니지 않아 얘들아. 기호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EX, VX, 시그마 X 이렇게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기호 같은 거.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이제 변수 변환하는 걸 내가 너희한테 한번 보여줄 건데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자, 3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굉장히 조금 시골에 애들아 되게 조그만 학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전교생이 3명인 학교야. 전교생이 3명인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점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거거든, 얘들아. 확률 변수 x. 그리고 내가 아까 조금 설명을 할 때 x를 내가 이건 좀 수정하고 할게, 얘들아. 횟수가 x가 아니라 맞구나. 미안. 내가 착각했구나. 잘했구나. 다시 3명짜리 학교에 얘들아 시골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의 점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놔볼게. 그 3명 학생들의 점수를 구해보니까 얘들아 x를 구해보니까 1점이랑 2점이랑 3점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 100점 만점 시험인데 망할 1점이랑 2점이랑 3점이 나온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이거 평균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평균은 2x는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니까 평균은 2다 라는 거 알 것이고, 편차들이 다 어떻게 되더라? 편차들은 1에서 2 빼고 2에서 2 빼고 3에서 2 빼고, 편차들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니까 자 우리 분산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분산은 x의 분산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의 제곱 나누기 3이라고 봐주면 되니까 너희가 분산은 3분의 2구나. 표준 편차는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3분의 루트 6 이렇게 너희가 봐줄 수가 있어. 그냥 공식 연습 한번 한 거야. 그래서 얘들아 교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어. 이거 망했다. 부모님들한테 학생 성적표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1점, 2점, 3점이야. 뭔가 망했어. 그래서 어차피 얘들아 등수만 안 바뀌면 불공평하지 않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학교에서 좀 회의를 해가지고 야 모든 애들의 점수를 우리 90점씩 좀 올려주자. 맞니다. 어차피 전교 1등이 지금 3점짜리가 전교 1등 한 거잖아 얘들아. 90점 똑같이 올려도 뭐 그렇게 뭐 등수가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해서 첫 번째 상황, 모든 애들의 점수를 90점을 올려줍시다.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오는 거야. 91과 92와 93점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새롭게 변환된 변수가 변한 거잖아 얘들아. 새로운 애들아 점수에서의 평균은 우리가 이해 그냥 평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소문자 m으로 쓰게 되면 누구 평균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평균은 너희가 얘들아 이걸 우리가 얘들아 이 x 더하기 90,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x 더하기 90의 평균인 거야. x 더하기 90의 평균. 내가 x 더하기 90을 새로운 알파벳, 새로운 변수 문자 y라고 놓게 되면 우린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야? y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 맞아? 기호를 왜 이렇게 쓰는 줄 알겠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확률 변수가 x다 y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하는 평균은 y의 평균이구나, 92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구한 분산도 얘들아 vy야. vy 더하기 9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건 똑같이 3분의 2겠지. 아까랑 변한 게 없지. 계산해 보면. 그리고 얘들아 분산이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이야기한다며. 얘들아 잘 봐. 아까 전 상황에서 평균으로부터 한 칸씩만 얘들아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똑같이 90을 더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변하진 않아. 어차피 92로부터 91과 93은 몇 칸씩 떨어져 있는 거야? 한 칸씩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꼭 계산을 해서 3분의 1라고 구하는 것보다 이거 어차피 간격이 변하지 않았네.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변하지 않았네. 어차피 왼쪽 오른쪽 한 칸씩이니까 계산해보나 마나 분산은 3분의 2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변수에 관한 내용도 한 거고 분산은 변하지 않는다. 평균은 얘들아 모든 애들이 90점 더해졌으니까 평균도 얘들아 몇 점 더해진 거 맞아? 90점 더해진 거 맞는 거지, 그지? 이렇게 너희가 보시고, 그래서 모든 애들 점수를 90점 올려주는 회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 모든 애들 점수를 30배를 해줍시다. 30배. 성적표 내기 전에 모든 애들의 점수를 30배를 하는 제2 방안이 있는 거야. 제2안.
그래서 30점이 되는구나, 60점이 되는구나, 90점이 되는구나. 30점, 60점, 90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구하는 평균도 역시나 내가 이거 W라고 좀 할게. W. Z는 잘 쓰지 않습니다. Z는 나중에 얘들아 좀 우리가 좀 써야 될 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의의 확률 변수는 X, Y 다음에 W, 뭐 ST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 W라고 놓게 되면 이 W를 구하는 거네. 이 30x가 60이다 라고 써줘야 왼쪽에 있는 평균들과 구분이 될 것이고, 야 분산이 바뀌는 거 보여? 이게 분산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야 이게 30칸씩 떨어져 있어. 원래 한 칸씩 떨어져 있던 녀석들이 이게 30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커졌지. 평균부터 한 칸이었는데 평균부터 30칸이라며.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분산은 분명히 계산 안 해봐도 커질 거야. 계산하기 전에도 분산은 커질 거다 라는 것 정도는 너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계산해 보면 너희가 편차 60이니까 마이너스 30, 0, 30 그럼 900 하면 1800 나누기 3 해주니까 600 나오는 거 맞아? 이거 600 나오는 거 맞아? 분산이 600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형광펜으로 쳐서 설명하는 거 잘 봐봐. 숫자를 보여준 거거든. 자, 니네 평균이 원래 2였어. 근데 90이 더해지니까 평균도 얘들아 90이 더해졌어. 더해진 만큼 평균도 커졌어. 이 말 이해돼? 근데 30이 곱해지니까 또 30배가 됐어. 평균은 그냥 얘들아 90 더하면 90 커지고 50 더하면 50 커지고 30배 하면 30배가 되고 20배 하면 20배가 되는 거야. 모든 변수들이 20배가 됐어? 평균도 20배 되겠지. 맞니 얘들아? 모든 애들이 50점이 올라갔어. 그럼 평균도 50점이 늘겠지. 평균의 변화는 지금 말한 것과 같아. 근데 분산을 한번 봐보게 되면 분산은 얘들아 90을 더해봤자 분산은 변하지 않아. 다 같이 더했을 때 얘들아 삼포도가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간격이 변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게 30배를 해버렸을 때 잘 봐 니네. 원래 분산이 3분의 2인데 방금 내가 30배 하지 않았어? 30배를 하게 되면 분산은 30의 제곱배가 된다는 거. 30의 제곱 곱해주면 딱 몇 나오게 되는 거 보여? 600 나오게 되는 거 보여? 2 곱하기 얘들아 300이니까 600 나오는 거 보여?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숫자로 보여준 건데 분산이라는 건 x를 30배 했을 때 30의 제곱배 커지는구나. 2배 하면 몇 배 커져? 2의 제곱배. 10배 되면 10의 제곱배가 커지게 되는구나. 맞니 얘들아? 이걸 수식으로 하면 너무 복잡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한번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평균과 분산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얘들아 방금 내가 한 게 뭐였냐면은 x에다가 b점을 더하면 원래 평균도 b점이 더해지는 거야. b점을 더하면 원래 평균도 b점이 더해져. 얘들아 적을 거 하나도 없어. 책에다 나와. 공식 써야 될 것들은 다 나오는데 맞아. 그냥 암기해서 될 게 아니니까 내가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적으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 x값에다 b 더하면 평균에도 b가 더해집니다. 근데 x에다가 a를 곱하면 평균도 몇 배가 됩니다? a배가 됩니다. 방금 오른쪽 이그젠플이 그런 거 아니었니? 합쳐주면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평균도 a배가 되고 b가 더해집니다. 를 공식처럼 쓸 거야. 알겠니? 앞으로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너희가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분산은 x에다가 b를 더해봤자 얘들아 일정의 얘들아 삼포도가 흩어진 정도가 변하지 않았었거든. 더하기 b를 해봤자 분산은 똑같구나. 근데 a배를 했을 때 분산은 제곱배가 됐던 거 기억하지?
제곱배가 됐던 거 기억하지 얘들아? 그래서 VAX는 A제곱의 VX겠구나. 합쳐주면 VAX 더하기 B는 A의 제곱의 V의 X구나. B는 신경 안 쓰겠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이것도 공식처럼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양변의 절대값 씌워주면 시그마 AX 더하기 B 표준 편차는 절대값 A의 VX. 절대값 씌웁니다 얘들아.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너희가 이제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이건 다 책에 써 있는데 내가 한번 써준 거야. 이 공식, 이 공식, 이 공식. 그냥 너무 얘들아 암기를 해서 풀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너희가 지금 위에 있는 이그젠플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기호랑도 좀 친해져야지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기호의 변화가 있으니까 뭐 EX다, VX다, 시그마 X다 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기호랑도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아 평균이 이런 거였구나 분산이 이런 거였구나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하는구나 편차가 뭐구나 확률 변수가 뭐구나 대표값 삼포도가 어떤 것이구나 대표값 중에 평균을 쓰는 거고 삼포도 중에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쓰는구나 마지막으로 밑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공식까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얘들아 중학교 통계에 대한 소소한 복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좀 봐줄 수 있도록 하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도입 부분 내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도입 부분. 좀 요거까지 괜찮겠지 얘들아? 이거 뭐 야 이것 때문에 중학교 통계 문제까지 다시 풀 필요는 없잖아. 이게 그냥 공식 외워버리자 얘들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감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좀 보시고